북한 경비정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2.2km나 NLL이 침범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내려왔네요. 그 순간 황!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 325호정을 향해 무려 신발이 넘는 한 포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신발이나요? 너무 어이없어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사 선수 김민지입니다. 지금 화성시청에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병장 김민재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다치는 것만큼은 결코 막아야겠다. 꼭꼭꼭꼭꼭꼭꼭 처녀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김다연입니다. 하늘에 뜬 달이 강물에 잠겨 나는 장날이 좋다 좋아 장날이 좋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연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 K-트롯을 알리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 병장님, 그날 군대 이야기 MC 맡으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군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좋은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헤드라인을 모아봤는데요. 국방일보 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민지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25년 전 위대한 승리 계승 서해 NLL 절대사수 서해 NLL 우리가 지킨다. 적 서해 NLL 도발 꿈도 꾸지 마. 대적 필승에 정신 전력 갖춰 서해 NLL 철통 사수. 여기 있는 헤드라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요. NLL. NLL. 이게 뭘까요? NLL. 사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북한 관련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그어져 있는 빨간 선이 있죠. 이게 바로 NLL입니다. 바다 위에 그려진 휴전선 같은 거? 네, 맞아요. 남북 사이의 해상 경계선이고요. 해상에도 경계선이 필요하죠. 서해에 이렇게 섬이 많은데요. 백령도부터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까지 이렇게 섬 5개를 묶어서 서해 5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데 북한이랑 엄청 가까운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리적으로 북한과 아주 인접하기 때문에 서해 5도와 주변 바다를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가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해 5도 중에 여기 대청도에서 시작되는데요. 과연 대청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 서해를 떠올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세요? 낚시? 일단 뭐 많으니까 해산물도 많고 저도 가끔 낚시하러 가거든요, 서해로. 서해하면 인천공항 그리고 또 갯벌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서해가 또 꽃게 산지로도 유명한데요. 네. 꽃게 조업철이 돌아오면 해군 이함대 장병들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상태로 근무를 서는데요. 조업 활동을 하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일도 해군의 임무거든요. 해군 장병들은 진짜 긴장을 놓칠 수가 없네요. 힘들겠다.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 경비정은 자기네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NLL을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과 가깝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자주 생길 것 같아요. 우리 해군이 꼭 지켜줘야겠어요.
사건이 벌어진 날짜가 2009년 11월 10일인데요. 이날 해군 2함대 장병들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퇴거하고 새벽이 돼서야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피곤하시겠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부터 비상 신호가 울렸습니다. 서둘러서 현장으로 나간 장병들의 눈에 들어온 건 북쪽에서 NLL을 향해서 내려오는 미식별 선박과 그 뒤를 따르는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중국 어선 퇴거 작전을 밤새도록 수행하고 대청도에 있는 해군 기지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NLL을 향해서 남하한다는 소식을 듣고 함대에서 긴급 출항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이미 참수리 325 호정과 328 호정이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뒤에 미식별 선박은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북한 경비정은요? 돌아갔나요? 북한 경비정은 돌아가기는커녕 작정이라도 한 듯이 NLL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향해 더 이상 NLL을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반복해서 경고 통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요. 북한 경비정이 돌아갔을까요? 실수로 내려왔다면 돌아갔을 것 같은데 작정을 하고 내려왔다면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북한 경비정은 수차례 경고 통신을 무시하고 2.2km나 NLL이 침범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예 내려왔네요. 와, 우리 고속정은 해군 2함대 사령부 지시에 따라 북한 경비정 앞쪽 바다를 향해 40mm 함포를 이용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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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발의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게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좀 놀래가지고. 우리 고속정이 3발의 경고 사격을 가한 그 순간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 325 호정을 향해 무려 50발이 넘는 함포를 조준 사격했습니다. 신발이나요? 그렇게나 많이. 조준 사격이면은 맞출 작정으로 사격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맞춘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포탄이 힘없이 바다로 툭 떨어졌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죠. 북한 경비정은 수동으로 직접 눈으로 조준해서 사격을 해야 하는 반면에 우리 고속정 편대는 자동화 사격을 통해서 정확하게 북한 경비정을 조준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우리 고속정 편대에 비해 화력이나 정확도에 있어서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해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호위함과 초계함까지 합세해서 북한 경비정에 격파 사격을 퍼부었어요. 와, 든든하네요. 북한군 경비정은 불길에 휩싸인 채로 북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포탄 세례를 받은 참수리 325 호정 왼쪽에만 23개의 탄원이 확인됐고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완벽하게 승리를 했네요. 맞습니다. 우리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대파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와, 3분이요? 정말 대단합니다. 3분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해군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대청해전은 3분 만에 우리 해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병들에게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청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불길에 휩싸여서 퇴각했을 때 그것을 보고 저는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고속 편대뿐만 아니라 호위함, 초계함이 동시에 저 경비정에게 화력을 투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압도적인 전투태세를 갖추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이겼구나 안도가 들었고 대원들이 할 수 있다. 전장님 탄약 재장전에서 다시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큰 자부심이 들었고 대원 한 명 한 명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청해전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서해 5도가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항상 북한군 도발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북한군 도발에 대비해 전술을 개발하고 무기 체계를 보강했습니다. 고속정 장병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함교와 조타실에 방탄판과 방탄유리를 보강했는데요. 덕분에 전투력이 상실되는 것을 초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절차를 단순화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청해전은 우리가 교전규칙을 3단계를 축소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적용된 해전으로 아주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교전규칙이 효과적으로 잘 적용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대응 의지를 보여준 해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승리 요인은 바로 우리 해군 장병들의 투철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 대청해전에 참전했던 간부나 수병은 대부분 전투 경험이 없는 젊은 장병들이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NLL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우리 해군이 대청 해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고 승조원 한 명 한 명이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전투 배치 훈련을 시행해 대원들 간의 전투 팀워크를 향상시켰고 대원 한 명 한 명이 우리는 싸우면 박살낸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철한 군인 정신을 함양했기 때문에 우리 해군이 대청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왜 끊임없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걸까요?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NLL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이때 육상 경계선은 합의를 했지만 해상 경계선에 대해선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 백령도 이남 서해 5도를 제외한 모든 북쪽 해역과 섬을 돌려주면서 북방 한계선을 확정했는데요. 그 선이 지금의 NLL입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북한은 NLL이 지정된 1953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북한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왜... 6.25 전쟁을 치르면서 북한의 해군력이 초토화됐었거든요. 당시에 대한민국에 비해서 해군력이 열세였어요. 그래서 NLL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방호벽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에 북한의 해군력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NLL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부터 최근까지도 수시로 NLL을 넘어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와... 너무 어이없어요. 북한의 숱한 도발에도 NLL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해군 장병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해군 장병들은 피와 땀, 눈물로 NLL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군인 정신이 없다면은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군을 포함한 모든 국군 장병들은 자신보다 전우를, 국민을, 국가를 먼저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굳건한 안보를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서해 NLL 사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을 응원해 주세요. 정말 해군과 모든 국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치지 마시고 항상 힘내주세요. 대청해전에서 승리하신 선배님들의 혼을 이어받아 적과 싸우며 박살내겠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 서해를 도발한다면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